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는구나, 강세리. 강재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운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강세리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황기찬의 집 거실 소파 쿠션 틈새에 끼어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강재인의 눈빛은 마치 사냥꾼이 오랜 추적 끝에 마지막 먹이를 발견했을 때의 차갑고도 숙연한 만족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분노와 복수심이 한데 엉켜 끓어오르는 뜨거운 전율에 가까웠습니다. 옆에 선 도윤은 강재인의 표정을 읽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동시에 그 안에 담겼을 끔찍한 진실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겠죠? 도윤의 물음에 강재인은 대답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지난 몇 달간 쌓여온 모든 분노와 고통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비밀번호부터 풀어야겠네요. 도윤의 말에 강재인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리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그녀에게는 이미 답이 보였거든요. 그녀의 입술에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리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자기와 관련된 숫자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은 그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세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 아니 정확히는 오랜 시간 쌓아온 뼈아픈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황기찬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화면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역시 아니네요. 당연하죠. 세리가 기찬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만이 존재해요. 다른 사람의 생일 따위를 외우고 다닐 리 없어요. 두 번째 시도로 지호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역시 실패였습니다. 그때 도윤이 망설이며 물었어요. 그럼 본인 생일은 어떨까요? 도윤이 강세리의 생일을 입력하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역시나 강재인의 입가에 차가운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는 순간이었어요. 강세리의 예측 가능한 자기중심성이 오히려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었죠. 자, 이제 세리의 모든 비밀을 들여다볼까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마치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정의의 칼을 뽑아든 것 같은 숙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홍만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끝도 없이 스크롤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강재인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호는 어떻게 됐어? 제인이 대신 다쳤다고 들었는데. 계획대로 안 됐어요. 제인이가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드는 바람에. 이번엔 실수하지 마. 제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강재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은호의 죽음이 정말로 자신을 노린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아이 사고처럼 보이게 해서 강재인 대신 당하게 만들어. 강세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악의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 비로소 인간적인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이렇게 냉정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은호야,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강재인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죄책감과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재인 씨,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도윤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강세리가 홍만수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차갑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
그 여자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사고처럼 보이게 해.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 강재인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희 언니의 죽음까지도 강세리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도희 언니. 정말 강세리 때문에. 강재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짐작만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니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재인 씨,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이걸로 강세리와 홍만수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도윤이 강재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다독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세리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강세리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재인과 도윤은 재빠르게 휴대폰의 모든 내용을 자신들의 기기로 백업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슬쩍 밀어 넣었어요. 여기 있네. 강세리가 휴대폰을 집어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신의 모든 비밀이 이미 적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강재인은 강세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바라보는 거미의 눈빛이었어요. 드디어 찾았다. 내가 저질러온 모든 죄악의 증거를. 이제 정말 끝이야, 세리야. 내가 감춰온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왔어. 강세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재인의 눈빛에는 이제 확실한 승리의 확신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강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복수가 시작돼요. 세리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 온 거예요. 도윤은 강재인에게서 나오는 차가운 결의와 복수심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교도소 면회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홍만수의 수척해진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감옥 생활이 그를 점점 더 절박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강세리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어요. 급하게 나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접니다, 홍 사장. 강세리의 목소리는 평소의 감미로운 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칼날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홍만수는 비웃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접다니? 뭐가 접어요, 강세리 씨? 내가 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모자라서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자신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억울했거든요. 내가 검찰에 싹 다 불면 당신도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잘 아시면서. 강세리의 협박에 홍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더욱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사람의 웃음이었죠. 강세리 씨가 생각보다 순진하시네요. 홍만수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여유로운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이미 검찰에서 저한테 달콤한 제안을 해왔거든요. 협조하면 형량을 대폭 줄여준다고 말이에요.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사법거래요, 강세리 씨. 제가 진실을 모두 털어놓으면 무기징역이 15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홍만수의 말에 강세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홍만수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어요. 홍 사장, 잠깐만요. 우리가 다시 얘기해봐요. 강세리가 급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협박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늦었어요. 홍만수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어요.
자신만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내일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다 털어놓을 거예요. 강세리 씨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전부 다요. 강세리의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치밀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거든요. 홍 사장, 제발요. 얼마예요? 얼마면 입 다물고 있겠어요? 절망에 빠진 강세리는 이제 돈으로라도 홍만수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만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강세리 씨. 홍만수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소중해요.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이 차가운 감옥에서 보낼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홍만수가 모든 것을 폭로하면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당신도 알잖아요. 은호 사건도 도희 사건도 모두 당신 지시였다는 거. 홍만수의 차가운 말에 강세리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특히 은호 유괴 사건 말이에요. 아이를 이용해서 강재인을 죽이려 했던 그 계획. 그게 얼마나 악랄한 짓인지 아세요? 강세리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홍만수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도희 대리 사건. 그 선량한 여자를 차로 치어 죽이라고 지시한 것도 당신이잖아요. 홍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강세리 씨. 홍만수가 마지막으로 강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검찰청에서 뵙죠. 그때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면회실을 나선 강세리는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앉은 강세리는 핸들을 잡고 한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강세리의 입에서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는 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분노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강재인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었거든요. 강재인,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번호부에서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번호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네, 저예요.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겠어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정말 마지막 한 수뿐이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강재인을 완전히 제거해야겠어요. 전화 너머로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세리의 표정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줄 테니까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강세리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안 강세리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창평동 달동네 반지하 집에서는 노숙자가 혼자 맥주를 마시며 분노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홍만수 체포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숙자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습니다. 이 더러운 새끼들이 다 내 집안을 망쳐놨어. 노숙자가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60억을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아들. 기찬마저 모든 사람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니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 해. 노숙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기 시작했어요. 홍만수를 경찰에 신고해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홍만수와의 면회에서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강세리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노숙자는 그녀를 노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강세리,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쌓여온 분노와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홍만수 그 새끼 때문에 우리 기찬이가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아?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노숙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서 홍만수 그 새끼가 한 짓들을 다 신고할 거야.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숙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홍만수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어머니, 잠깐만요. 강세리가 급하게 노숙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신고 못해요. 내가 왜 못해? 노숙자가 강세리의 손을 뿌리치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기찬 씨가 김도의 대리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내 손에 있는데. 강세리의 폭탄 선언에 노숙자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기찬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김도의 대리를 차로 치어 죽인 건 기찬 씨예요. 그리고 은호 사건도 기찬 씨가 배후에 있었어요. 강세리의 거짓말에 노숙자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못된 일을 해도 살인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던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기찬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강세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기찬 씨가 직접 홍만수에게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물론 그런 녹음 파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강세리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홍만수를 신고하면 홍만수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기찬 씨를 완전히 팔아버릴 거예요. 그럼 기찬 씨는 무기징역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노숙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60억을 되찾고 싶은 마음과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입 다물고 계세요. 그게 기찬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강세리의 협박에 노숙자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 기찬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강세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노숙자의 입을 막아야 했거든요. 노숙자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찬 씨를 지키고 싶으시면 조용히 하고 계세요. 강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노숙자의 신고는 막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노숙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강세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세리야.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기찬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나한테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기찬이 어머니잖아. 강세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위험해서 못 보여드려요.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언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예요. 노숙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더 강했어요. 알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나를 속인 거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강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어요. 노숙자를 속이는 것은 성공했지만 홍만수가 내일 검찰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시간이 없어. 강세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걸 해결해야 해. 강재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광기에 가까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YL그룹 본사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강세리의 체포 소식과 함께 그녀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회사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거든요. 회의실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고 강재인과 도윤, 그리고 오성과 승우까지 모두 참석해 있었어요. 지금부터 강세리와 황기찬의 모든 범죄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미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강세리와 홍만수의 메시지 내용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참석한 이사들의 얼굴은 점점 더 충격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은호 유괴 사건의 진실입니다. 스크린에는 강세리가 홍만수에게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아이를 이용해서 제인을 제거해.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 제인이가 아이를 구하려고 할 때 함께 처리하면 돼.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어린아이를 이용한 살인 계획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김도희 대리 살해 사건의 진실입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강세리와 홍만수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강세리는 차갑게 말하고 있었어요. 김도희가 회사 비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완전히 제거해야 해. 사고처럼 보이게 하되 최자영이 범인으로 몰리게 만들어. 강재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도희 언니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까지 범인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황기찬의 역할입니다. 미란이 다음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황기찬은 단순히 강세리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의 공동 계획자였습니다. 스크린에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황기찬이 강세리에게 보낸 메시지들도 공개되었습니다. 규철 회장 비자금 위치를 알아냈어. 이제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있어. 제인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위험해. 영구히 입을 막아야 해. 이사들 중 한 명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황기찬이 정말 이런 일들을 계획했다는 말입니까? 네,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도윤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김도희 대리는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YL그룹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황기찬 씨가 방금 경찰서에 출두해서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김도희 살해 지시, 황은호 유괴 계획, 강재인 살인 미수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강재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기찬이 정말로 자수했다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그리고 강세리 씨도 추가로 중요한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H&K 컴퍼니를 통한 횡령, 캐서린 신분 도용, 그리고 황기만 살인 미수까지 모든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김한희 형님 사건도? 승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강세리가 황기만 씨를 계단에서 밀어서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강세리의 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악랄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란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YL그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며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희생시킨 악질 범죄자들입니다. 강재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드디어 모든 복수가 완성됐다는 만족감과 함께 묘한 허탈감도 함께 스며 있었어요. 아버지, 은호야. 강재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희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어. 악한 사람들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됐어. 도윤이 강재인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회의실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있었어요. 이 사건은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대형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재인 씨. 한 이사가 강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YL그룹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황기찬의 마지막 부탁이 걸려 있었어요. 시한부라는데 정말 그 사람 곁에 있어줘야 하나? 강재인은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용서냐 아니면 끝까지 차가운 응징이냐? 그 답은 아직 강재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증거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었고 황기찬과 강세리의 악행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